치주 질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퇴행성 질환이라고 해요. 왜 퇴행성 질환이냐면 한 번 우리가 상실된 거는 복구되지 않는다. 최선은 이 상태에서 더 이상 질환을 진행된 걸 막겠다라는 뜻인 거지 다시 원래대로 복구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치료의 안치기념은 원래 잇몸대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잇몸이 악화되는 걸 막겠다. 환자 입장에서는 아직 치료가 끝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블랙 트라이앵글이 보인다든지 치아가 길어 보이면은 어떤 식으로 원래 건강한 치아처럼 보일지도 돼요. 네, 이 부분은 한번 실제 사례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한번 해볼게요. 네. 30대 중후반이세요. 치주염이 어느 정도 중중도 이상으로 중간 정도 진행이 된 경우라 보시면 돼요. 처음에 질문했던 것처럼 풍치도 나이랑 상관없이 빨리 올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치아 하나씩을 보면 치아 표면이 어때요? 굉장히 이물질이 많이 붙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깨끗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표면이 거친 상태에서 바로 이 플라그와 치석들이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지금 착색되는 것도 보이지만은 바로 잇몸과 치아 경계 부위에 있는 이 치석과 플라그가 바로 이 치주염을 유발시키는 원인이에요. 그래 잇몸을 보면 어때요? 빨갛게 보이죠? 빨갛게. 이런 치아들을 보면 어때요? 이미 굉장히 많은 속도로 진행이 돼서 잇몸 뼈와 살이 내려가기까지 해버린 거예요. 즉 이렇게까지 길어져요. 치아가 길어지고 뼈는 이미 이 정도까지 내려가 있고요. 살도 여기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진행된 경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똑같은 속도로 진행된 게 결코 아니고 같은 공간에 있는 치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이 이렇게 급속하게 진행된 경우가 있고 좀 덜 진행된 경우도 있다 보시면 돼요. 이런 치아들은 초기 단계 정도의 잇몸 상태라 보시면 되고요. 이런 상태는 지금 거의 중기에서 말기 정도 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본인은 몰라요. 이렇게까지 왔지만은 본인은 증상이 없어요. 시작도 20대부터 시작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양치 습관이라든지 본인의 어떤 관리적인 습관 때문에 보통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이 사이 골에 이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끝이에요. 거기서부터 무조건 질환은 시작됐다 보시면 돼요. 위 같은 경우는 또 봐보세요. 치아가 심지어 벌어져 있죠. 제가 잇몸뼈가 녹아내려가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치아가 흔들린다고 했죠. 치아가 흔들리게 되면 쉽게 치아가 이동이 돼요. 우리 교정이라는 게 힘을 조금씩 가해서 치아를 이동시켜서 우리가 치아를 가지런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즉 잇몸뼈가 약해져 있으면은 쉽게 치아가 이동이 돼요. 원래는 붙어있던 치아인데 잇몸이 약해져서 치아가 이동된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 보면은 이가 갑자기 앞으로 튀어나오게 됐어, 또 이 사이가 벌어졌어 하는 것들도 원인이 바로 잇몸병, 치주염이 원인이 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즉 뼈가 녹아 내려가서 같은 힘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치아는 쉽게 이동을 한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 사이에 공간들이 많이 생기게 된 거예요. 잇몸도 제가 살이라서 좀 그게 헷갈리거든요. 아, 진짜 좋은 질문인데요. 진짜 그 치주 재생술이 있긴 해요. 치아도 재건하는 것처럼 잇몸도 재건을 어떻게 하냐면 잇몸뼈를 젖힌 다음에 이런 세균들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뼈를 이식을 한 다음에 다시 덮는 수식이 있어요. 그래서 잇몸 재건술을 하거든요. 치주 재건술을 하는데 실제로 이 재건술이 굉장히 좀 힘들고요. 우리 전문 치주과에서, 우리 대학병 치주과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지만은 세균들이 깨끗하게 100% 제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인공뼈를 넣어도 다시 어떻게 감염이 일어난다든지 하면 성공률도 좀 낮은 편이고 100%까지 회복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치료 과정을 보면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원인이 되는 것을 먼저 제거를 해줘야 돼요. 치석과 플라그를 제거해 주는 게 1번이 되겠죠. 이분도 1차적으로는 이렇게 붙어있는 치석과 플라그를 깨끗하게 한번 제거해 주는 스케일링과 루트 플래닝을 시행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번 변화된 잇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때요? 치석과 플라그를 깨끗하게 제거하고 나서의 잇몸 상태의 변화를 보여준 거예요. 아까는 그 주위가 빨갰었는데 어느 정도 빨간 거는 없어지게 됐죠. 여전히 치아 표면은 굉장히 거칠어요. 만약에 스케일링만 맞추고 또 본인한테만 공황 관리를 맡기면은 또 금방 한두 달 사이에 여기가 굉장히 또 치석이 금방 쌓이게 됩니다. 표면이 거칠기 때문에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다음 단계는 바로 그 세균이 살 수 있는 즙을 없애는, 즉 치은 절제술을 시행을 했어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양치질을 할 때 용이하게 플라그나 치석을 제거할 수 있어요. 즉 안에 있는 세균까지 칫솔이 쉽게 닿을 수 있도록 잇몸을 오히려 올려주는 게 아니라 잇몸을 잘라줍니다.
이렇게 해서 치은 절제술을 한번 시행을 했는데요.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할게요. 잇몸을 이제 어느 정도 자르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모습이에요. 스케일링과 치은 절제술을 한 다음에 어때요? 치아는 좀 깨끗해진 느낌이 나고 잇몸도 약간 핑크색으로 돌아온 느낌은 나지만 굉장히 큰 공간이 생겼고 잇몸도 오히려 더 내려가는 현상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치아 표면은 깨끗해져 있는 상태는 아니죠. 치료가 다 끝났다고도 볼 수도 있긴 한데 지금 제일 치명적인 거는 뭐예요? 심미적인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됐고 또다시 이 거친 표면 때문에 플라그는 여전히 잘 붙을 수 있는 환경은 제거되지가 않았어요. 저희가 이제 주로 하는 민시 치료에 대한 걸 설명해 주고자 하는데요. 민시 치료의 주 목적이 우리가 원래는 치아 재건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없었던 에나멜을 보충해 준다라는 개념의 치료가 바로 민시인데 치주 질환에도 사실 사용을 하기도 해요. 어떤 경우에 우리가 적용을 하냐면 이 표면이 약간 굉장히 매끈하지 않은 경우에 우리가 얇은 필립처럼 깨끗한 부분을 코팅을 해준다는 개념으로 덮어주게 되면 표면이 어때요? 굉장히 매끈해지죠. 그 세균이 잘 붙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치아 표면을 매끈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치료 목적으로서 예방 목적으로서 민시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큰 공간이 생겼잖아요. 이런 큰 공간을 어때요? 메꿔줄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잇몸이 내려갔기 때문에 치아가 길어 보이는데 이 부분을 핑크색의 민시를 통해 가지고 메꿔주고 붙여줌으로써 잇몸 살이 꼭 차오르는 것처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또 이 공간 역시도 우리 민시를 통해서 이 공간을 채워주게 되면 드디어 심미적으로도 해결이 되는 것이죠. 지금 치아 표면 굉장히 깨끗해져 있죠. 이게 바로 이를 다듬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게 민시를 할 때 이를 얼마나 깎냐고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바로 이 정도가 이를 다듬는 수준이에요. 일반 육안으로는 확인하기 힘들 정도고 제가 이제 표현을 할 때 이를 깎는다는 표현을 안 하고 정리해야 한다, 표현을 깨끗하게 한다가 바로 이런 느낌이라 보시면 돼요. 지금 오염되어 있던 부분들도 착색되어 있던 부분들도 제거가 되어 있고요. 거칠었던 부분들도 어때요? 깨끗하게 지금 만들었죠. 네, 재밌는 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시를 행하지 않고 이를 다듬고 정리만 해놔도요. 환자분들이 좋아하는 경우도 많아요. 깨끗해졌다고요. 예, 그만큼 이제 우리가 치아 삭제가 없다라는 것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우리가 민시를 제작을 해서 이렇게 코팅하듯이 이제 붙였을 때 나타나는 어떤 심미적인 것과 어떤 치료적 결과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아까 우리 공간이 있었던 부분들도 메꿔지게 되고 길었던 부분도 해결하게 되고 예. 실제로는 잇몸 경계부분들이 이쪽이지만은 앞에 대면에서 봤을 때는 이 부위가 경계부인 것처럼 치아와 잇몸 경계부인 것처럼 보이게 만든 방법이라 보시면 돼요. 약간 떨어져서 보면은 이런 티가 거의 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잇몸이 올라온 것처럼 또 잇몸이 없었던 부분들이 채워진 것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틈들을 그러니까 민시 날개들이 이 얇은 이 판들이 이 공간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뒷면까지 감싸면서 가는 기술을 쓰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공간이 큰 부분은 굉장히 쉬운데 이 사이사이 이 조금만 있는 공간들을 종이장처럼 얇은 이 판이 양쪽에서 파고 들어가서 끝까지 들어간다는 기술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얇게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제작물, 민시가 깨져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노하우는 굉장히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잇몸까지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면서 만들었다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까지 단계가 왔으면 진짜 완벽하게 치료가 끝났다 약간 보실 수도 있고. 그렇죠.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이제 팔로업 체크를 하면서 보겠지만 이 경계부를 계속 제가 주목을 할 거예요. 이 경계부 표면이 깨끗한 상태, 치주낭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자기가 원래 정상이었던 분것처럼 이 사이에 플라그 침착이 될 확률도 굉장히 낮고 또 치석이 침착될 확률도 낮고 치석이 파고 들어갈 경우도 없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만 본인이 양치를 하면서 잘 관리를 한다면 더 이상 치주 질환이 풍치가 진행된 거는 막았다고 보시면 돼요. 어때요? 지금 이제 이게 우리 가장 초기 때 내원했던 상태시고 지금 치료가 이제 끝난 다음에 어떤 모습이라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잘 보이진 않아요. 왜? 입술 때문에 가려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은 지금 여기까지도 잘 회복을 해서 자신 있게 이제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환경을 지금 만들어 준 것이죠. 상악도 한번 봐볼까요? 위에도 똑같은 원리로서 진행을 했는데요. 위 상악 치아 같은 경우는 이제 잇몸도 물론 안 좋아진 경우도 있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풍치뿐만 아니라 치아도 굉장히 지금 데미지가 있는 상태예요. 치아의 옆구리 부분이 패인 것을 칠경구 마모증, 오히려 더 전문적 용어로 하면 굴곡 화재를 하거든요. 치아끼리 부딪히면서 이 옆구리 부분이 다 깨져나간 상태인데요. 이 부분에 만약에 레진 가지고만 떼어 넣으면 레진의 단점이 또 표면이
나중에 거칠어진다 했잖아요. 마모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또다시 이 부분에서 잇몸 질환이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치아도 또 떨어지고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레진을 충전한 다음에 다시 미니쉬로 코팅을 해줬을 때 치아도 이렇게 다시 깨지는 현상도 막아낼 수 있고요. 또한 잇몸병이 다시 유발되는 것도 막아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위에 치아도 길어졌는데 이렇게 핑크 미니쉬를 통해서 잇몸 부분까지 커버를 해주고 패였던 부분도 해결을 하고 잇몸 치아 표면도 깨끗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건강과 심리적인 부분을 동시에 지금 해결한 경우라 더불어서 치아 건강까지 지금 얻은 경우라 보시면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만성염증이 없어졌다는 뜻이에요.